거기 옆에다가 요거 좀 적어주세요. 과세표준 옆에다가 매출 공급가액이라고 적어주시고, 아이고 이래.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부가세 별도, 공급 대가는 부가세 포함. 기본 용어예요. 회계래네. 부가세 하는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306페이지 보시면 과세표준 있죠? 그래서 과세표준이라고 나오면 공급가액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첫 번째. 그 다음에 거기 교재 밑에도 있어요. 공급가액이라고 나오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거야. 별도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공급 대가라고 나오면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도 초반에 제일 중요한 건 암기하고 용어예요. 왜냐면 그 두 개가 초반에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두 개밖에 없어서. 그리고 분계는 수업 듣다 보면 늘어요. 왜냐면 저희가 수업 끝날 때까지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아마 분계 하나씩이라고 계산하면 1000개 넘게 풀 거거든요. 수업 시간에만 해도. 근데 또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 1500개에서 2000개 가까이 풀 거라 분계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는데, 암기는 시간이 해결을 안 해주더라고요. 아무리 시간 오래 들여도 못 하시는 분은 못 해요. 네. 참고로 지금까지 제일 빨리 외운 사람이 그 2장짜리 첫날 나눠드렸죠. 하루 만에 외워갖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왜 외워갖고 왔냐고. 난 분명히 앞에 이렇게 5줄만 외우라 그랬는데 왜 외워갖고 왔냐 그랬더니 딴 생각하다가 잘못 들어갔고 내일까지 2장짜리를 외워오라고 했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밤새도록 외워왔다고. 이상한 거예요. 수업을 하는데 뭐만 얘기하면 대답을 계속 하는 거예요. 따로 불러갖고 물어봤죠. 혹시 이 공부했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오늘까지 외우는 줄 알고 2장짜리 통으로 다 외워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역대 제일 빨리 외우신 분? 남자분이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따로 연락이 왔어요. 그분 되게 특이 케이스였는데 취업을 했대요. 근데 영업부로 취업을 했대요. 왜냐면 남자는 회계 파트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워낙 안 뽑으니까. 뽑긴 뽑는데 진짜 극소수로 뽑거든요. 남자는. 영업부로 들어갔는데 학원이었어요. 학원이었는데 영업부가 2개가 있었는데 장사가 잘 안 되니까 하나를 없애기로 했대요. 근데 자기는 살았대요. 왜냐면 회계 자격증이 있다고 회계 파트에서 스카우트 해갔대요.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고맙다고. 근데 저한테 고마워할 거 없는 게 본인이 열심히 했으니까 자격증 딴 거잖아요. 절대 제가 앞에서 답을 가르쳐줘도요, 안 하는 사람은 틀려요. 그리고 답 안 가르쳐줘도 하는 사람은 어때요? 붙어요. 그래서 본인 노력이 제일 중요한 거지. 저는 거기에 그냥 양념만 뿌려드리는 거고 거기 뒤에서 그냥 부채질만 하는 사람이지 활활 타오르는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기에 백날 앉아 있어봤자 플러스 안 돼요. 집에 가서 내가 그만큼 부족한 건 뭐 해야 돼요?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결과값이 나오는 거지. 여기에 그냥 내가 출석만 잘해서 100% 출석한다 그래서 100% 붙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이건 기본 용어니까 잘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공급 대가는 공급 가액 플러스 부가세예요. 왜냐면 공급 대가는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이에요. 공급 대가는 공급 가액에다가 부가세를 합친 거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공급 대가 곱하기 110분의 100이라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공부하실 때 110분의 100, 요게 공급 가액 구하는 건데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 공급 대가가 110이고요 공급 가액은 100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부가세는 몇 프로라 그랬죠? 10%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적어드리는 게 낫겠구나. 공급 대가가 110, 공급 가액이 몇이라고요? 100. 부가세가 몇이요? 10. 그래서 공식으로 만들면 요렇게 표현을 해요. 요 110이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된 게 110이에요. 그 중에 100이 뭐라고요? 공급 가액. 그래서 어떤 분들은
회사 가시면 이렇게 배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11분의 10. 11분의 10이나 110분의 100이나 같은 말입니다. 맞죠? 공 몇 개만 빼면 되죠? 하나만 빼면 되죠? 근데 이론상에서는 11분의 10이라기보단 110분의 100이라고 표현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명드릴 때 110분의 100입니다. 110분의 10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실무 가시면 어차피 공 하나 빼나 공 하나 더 붙으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11분의 10이라고 배우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1분의 1이라고 배우시는 분도 있어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도 구하실 줄 아셔야 돼요. 공급대가 곱하기 110분의 10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부가세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라고요? 부가세.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110이 부가세 포함이고 거기에 100은 공급가액, 10은 부가세.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306페이지 보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그러면 공급가액인데 결론은 세금 내란 얘기예요. 과세표준 얼마야? 그러면 뭐를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금을 납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가액 그러면 여기에다가 몇 프로 곱하는 거예요? 공급가액에다가는 10%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세가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가세 그러면 몇 프로라고 표현을 하죠? 10%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급가액에다가는 10%를 곱해서 세금을 낸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 밑에 보시면 시험에는 잘 나오는 용어는 아닌데 간혹가다 한 5년에 한 번 정도 특수관계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라고 나오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친인척. 원래 뭐 세부적인 내용이 더 있는데 그냥 친인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신경 써야 되는 사람, 관심을 줘야 되는 사람, 아니면 뭔가 우리 회사에다가 어떤 힘을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무슨 관계자라 그래요? 특수관계자. 그래서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수관계자가. 그래서 회사 가보시면은 이런 것도 잘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수업하면서 딱 한 번 놀란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좀 나이가 조금 있으셨어요. 한 50대 중후반이셨는데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여기 원장님하고 친인척 관계냐고. 네.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저는 참고로.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가서도 그런 거 잘 알아봐야 돼요.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부사장님이 사장님 친구, 그 다음에 과장님, 부장님들은 죄다 한 명인가 빼놓고는 사장님 동네 후배, 사장님 대학 후배 다 그랬어요. 아니면 사장님 친척. 그 다음에 제 옆자리에 있는 대리는 부사장님 조카. 그리고 그 회사에서는 직장 상사들 욕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냥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욕하면 맞아요 이 정도로 맞장구만 쳐줬지. 왜냐면 죄다 그 밑에 있는 사원들 빼놓고는 죄다 친인척이고 죄다 특수관계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 다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 혹시 다니실 때는 상사 욕을 아무 데서나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잘못하면 가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다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 보니까. 그래서 특수관계자 그러면 친인척. 그 다음에 거기 307페이지 밑에 보시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래라고 있거든요. 요거 외워야 돼요. 근데 그 2장짜리 나눠드린 거에 6가지인가로 줄여놓은 게 있어요. 이거 다 못 외워요. 이거 10가지라 시험에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어서 저는 6가지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래서 6가지 있는데 설명은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매출 할인.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 환입이 반품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반품. 그럼 반품된 거는 물건 판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금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애누리하고 할인은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애누리는 물건과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고 할인은 돈 빨리 받으려고 깎아주는
그 깎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이건 알아야죠. 깎아주면 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못 받으니까 그 깎아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뜻이 뭐냐면 세금 안 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반품한 거 세금 내면 안 되잖아요. 물건 안 팔았으니까. 그 다음에 깎아준 것도 세금 내면 안 돼요. 왜요? 돈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요건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다음 달에 1억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다음 달에 1억이 없대. 그래갖고 와갖고 우리한테 사정 얘기를 하는 거죠. 저기 미안한데 3개월 후에 1억이 생긴대. 그래서 원래 다음 달에 주기로 한 거 몇 달 후에 주겠다? 3개월 후에 주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늦게 주는 만큼 원래 이론에서는 이자도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체이자라는 게 뭐예요? 빨리 주는 거예요? 나중에 주는 거예요? 나중에 주는 거. 그러면 그만큼 모두 줘야 돼요? 이자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출금이나 그런 거 할 때에도 연체되면 연체이자 내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늦게 주면 늦게 준 만큼 원래 뭐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자를.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물건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죠. 이건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를 걷지 않겠다? 세금을 걷지 않겠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요건 간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런 겁니다. 예전에, 제가 저번 주에 이거 얘기 잠깐 했었죠. ERP라고. 제가 그 프로그래밍 회사를 다닐 때에 프로그래밍 관련된 회사였었는데, 거기에서 ERP를 엄청 많이 팔았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요 당시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였나, 김대중 대통령 때였나,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때로 기억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제조회사에서 요 ERP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 국가에서 50% 지원을 해줬었어요. 근데 이 못돼 먹은 프로그램 회사들이 어떻게 팔아먹었냐면 프로그램이 만약에 1,000만원짜리잖아요. 그러면 1,000만원에 안 팔아요. 2,000만원에 팔아요. 네. 그 두 배로 뻥튀기 시켜요. 그럼 2,000만원에서 국가에서 얼마를 받아요? 1,000만원을 받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1,000만원 받는 척을 해요. 받은 다음에 페이백을 해줘요. 돌려줘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부가세만 내고 공짜로 사는 개념으로 프로그램 설치들을 했었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사한테 1,0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1,000만원 주고 사실래요? 그러면 안 산다고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 나오니까 국가에서 지원 나오는 걸로 사게 해드릴게요. 그 대신 부가세만 내세요. 그러면 살 확률은 올라가잖아요. 왜냐면 원래 1,000만원짜리인데 2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부가세 부분만 내면 되니까. 그러면 고민을 하겠죠, 사장님들이. 그래서 그때 꽤 많은 회사가 ERP를 깔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 나오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뭐 낼 필요가 없다? 세금 낼 필요가 없다. 왜요? 이거 내 돈이에요, 국가 돈이에요? 국가 돈이죠. 만약에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세금을 내게 되면 지원하는 효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실업급여 받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실업급여 세금 떼요, 안 떼요? 안 떼요. 비과세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떼어버리면 그 지원하는 목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업급여 실업급여 지원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 돈 가지고 다음 직장을 찾을 때 활용을 하라라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세금을 떼,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100%는 아닌데 대부분 다 비과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것도 세금을 안 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인도주의예요. 그래서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택배를 시켰는데 택배가 오다가 깨졌어. 그러면 교환받을 수 있죠. 맞죠?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교환을 깨져서 파손돼서 교환했기 때문에 이 물건은 판 게 아니잖아요. 그럼 파손된 물건에 대해서는 뭐 낼 필요 없다? 세금 낼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물건을 분명히 보냈는데 상대방이 못 받았대. 그러면 내가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택배 아저씨가 물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거는 그 물건은 없어짐으로 해서 내가 뭐 한 거죠? 판매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팔았기 때문에 돈 받은 것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 못 내겠다? 세금 못 내겠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도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 오다가 파손되는 경우들 종종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면 대부분 교환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도 된다. 그 다음에 용기회수 보증금. 대표적인 게 요즘 소주병, 맥주병 길거리에서 보락률이 아주 낮습니다. 왜요? 소주병, 맥주병의 가격이 지금은 어느 정도 하잖아요. 막 100원, 150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술 드시는 분들 대부분 소주병, 맥주병 집안에다 보관합니다. 왜냐면 외부에다 보관하면 다 들고 가버리잖아요. 예,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이런 보증금들은 내 돈이 아니에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소주를 1,500원에 판매했어요. 1,500원에 판매했는데 만약에 소주병에 보증금이 100원이야. 그러면 이 내가 소주를 팔았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1,500원이 아니죠. 이 100원은 나중에 돌려줘야 되니까 얼마만 가져가는 거죠? 1,400원만. 그래서 이 보증금 100원에 대해서는 세금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나중에 뭐 해주는 돈이니까? 돌려주는 돈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봉사료. 종업원 봉사료 이렇게 적어드려야지. 그래서 이렇게 봉사료를 종업원한테 주는 경우들 일명 팁이라고 표현을 하죠. 팁 주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팁을 받았을 때 종업원이 갖고 가면 이거는 원래 소득세 내셔야 돼요. 왜냐면 종업원은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회사가 가져가는 봉사료야 그러면 그거는 부가세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갖고 가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근데 종업원은 대부분 근로소득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져가셨을 때는 무슨 세 내시면 돼요? 소득세. 근데 봉사료 대부분 안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대부분 봉사료는 카드로 긁는 경우가 많을까요? 현찰로 주는 경우가 많을까요? 현찰이 많죠. 그러니까 현찰이 많으니까 내가 받고 입만 싹 닦으면 땡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면 현금엔 이름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잊어먹었어. 못 찾았어. 그럼 누군가 가져가서 썼겠지. 이러고 그냥 말잖아요. 왜요? 이름표가 없으니까. 근데 수표 같은 경우엔 찾을 수 있어요. 수표 번호만 알면. 근데 현금 같은 경우엔 현금 번호로 찾기가 힘들어요. 왜요? 현금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첫 번째 대손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무슨 금이요? 대손금. 그래서 대손이라는 건 뭐죠? 돈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 장려금. 이건 뭐냐면 많이 팔면 수당 더 주는 업종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영업부 직원들이 열심히 파는 이유가 그런 게 있거든요. 얼마 이상 팔면 얼마 줄게. 얼마 이상 팔면 또 얼마 줄게. 이런 식으로 판매 장려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부분은 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름이잖아요. 아이스크림 많이 먹죠. 아이스크림이 싼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유통기한이 없죠.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없습니다. 그 대신 그 유통기한 없는 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몇 도씨 이하로 계속 얼려놨을 때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통기한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싸게 먹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스크림 파는 대리점 있죠. 대리점이 일정 판매량을 넘으면 그 아이스크림 파는 그 본사들 있잖아요. 대기업에서 판매 장려금이 나와요. 근데 이게 싸게 파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00만 원을 손해보고 많이 팔았어. 그러면 그 들어오는 돈이 500만 원 이상 들어온대요. 그래서 손해보고도 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슈퍼 가보면 막 50% 세일, 70% 세일 이런 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판매가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들어올 때 자체가 좀 싸게 들어온대요. 그래서 지금 아마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근데 가격이 오르는 타이밍이 올 거예요. 왜냐면 금액도 안 적혀 있잖아요. 아이스크림의 특징이. 그래서 지금 말이 매년 1년에 한두 번씩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이스크림에다가 금액 좀 넣자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금액 붙으면 어쨌든 현재보다 비싸게 먹어야 될 거예요. 무조건. 이게 권장 가격이라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특히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 권장 가격이 생겨버리면 슈퍼에서 이런 데에서 싸게 팔기가 과거보다는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사람.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선 1년에 아이스크림 별로 안 사 먹어요.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사 먹어요. 간혹 가자 이제 그놈의 써리원 가끔씩 한 번씩 가고. 그놈의 피카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어저께 꼬맹이 생일이었는데 생일 케이크도 피카츄고. 피카츄 케이크인지 뭔지 또 나오셔갖고. 꼬맹이 어렸을 때는 저거였거든요. 뽀로로. 이불도 뽀로로, 젓가락도 뽀로로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딜 가든 피카츄더라고요. 유행하면 또 아가들은 또 유행을 또 쫓아가잖아요. 대부분. 그 다음에 하자보증금, 예치금 성격. 이거는 대부분 이제 아파트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아파트 처음에 지을 때 건설회사에서 하자보증금 예치를 해놔요. 그래서 법에 다 되어 있거든요. 뭐는 몇 년, 뭐는 몇 년. 그래서 그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건설회사에서 예치해놨던 그 돈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도 계속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건데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욕먹어야 될 건데 항상 욕은 건설사가 먹더라고요. 예. 집을 잘 지으시는 거죠. 그래서 문을 닫는데 문이 안 닫혀. 그리고 샤워를 하는데 물이 안 빠져. 예. 그리고 그놈의 결로 현상. 예. 문 닫아놨는데 창문에 뭐가 내리죠? 비가 내리죠. 지 혼자. 예. 그게 결로 현상이잖아요. 안에하고 바깥에하고 온도차 나서 생기는 거. 그런 것부터 해서 이거 법을 좀 강화해서 바꿔야 되는데 국회의원분들이 관심이 없는 건지 딴짓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새 집 들어갈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상한 집들이 많을 거니까. 설마 현대만 그랬겠어요? 어저께도 와이프하고 이렇게 서울 가면서 잠깐 대화를 했는데 와이프는 아직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대기업이나 이런 회사가 건물을 지을 거면 잘 지을 거야. 그거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대기업이 직접 지어요? 다른 회사가 지어요? 다른 회사가 짓잖아요. 이름만 현대산업개발이고 이름만 롯데지. 솔직히 짓는 건 그 사람들이 안 짓잖아요. 하청업체한테 떠넘기지. 어쨌든 요것도 좀 봐두시고 요거보다는 요 위에 게 더 잘 나와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 그리고 공제라고 나오면 요거는 꼭 알고 계십시오. 빼는 걸 공제라고 합니다. 차감하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재화의 수입 잠깐 볼게요. 요건 뭐 저희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닌데 수입할 때 거기 보시면 관세, 과세 가격에 그 다음에 관세,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 거기 있어요. 308페이지 아래쪽 박스. 그 다음에 교통세. 왜 이래? 소비세, 교통세, 주세, 농특세 요런 여러가지 세금들을 붙여서 수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물건이 외국에 수출될 때에도 그 나라에서 들어올 때 여러가지 세금을 붙여서 들어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 대부분 수입하는 물건은 비싸서 수입할까요? 싸서 수입할까요? 싸서 저렴해서 수입을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모든 물건 파는 사람들의 목표는 하나잖아요. 싸게 사서 어떻게 팔자? 비싸게 팔자. 근데 만약에 이게 그 수입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금액 그대로 들어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나라 물건이 안 팔려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물건이 있는데 최근에도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슈화가 되긴 했어요. 뭐 중국에다 팔아먹은 거긴 하지만 100원짜리가 있고 10원짜리가 있어. 예.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어. 하는 역할도 비슷해. 그러면 100원짜리 사요? 10원짜리 사요? 10원짜리 사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어저께 뉴스에 나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짜 담배 만들어갖고 중국에다 팔아먹었대요. 근데 그게 몇십억 원치 팔았대잖아요. 왜냐면 중국에서는 한 갑에 10,000원인데 이 사람들이 한 보루에 10,000원에 판 거예요. 가짜니까. 네. 근데 몇십억 팔았대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해. 그러면 저렴한 거 사는 사람들도 어떨 거예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비슷비슷하다라고 쳤을 때는 그런 거 사잖아요. 그래서 저도 종종 와이프한테 그 얘기 하거든요. 이게 10만 원이고 이게 10,000원짜리야. 그래 10,000원짜리 시커 쓰고 그냥 필요 없으면 버려. 그리고 또 10,000원짜리 또 사. 이게 어떨 때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비싼 게 무조건 100% 좋은 건 아니잖아요. 싼 것도 잘 활용하면 비싼 거 이상만큼 효율을 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간혹가다 그런 얘기도 해요. 이거 너무 비싸서 못 사겠으면 싼 거를 하나 사. 그리고 쓰고 싶은 만큼 써. 그다음에 버리고 또 하나 또 사. 그러면 예, 그 비싼 것만큼 효율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런 여러 가지 세금들을 붙입니다. 근데 붙이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요? 이거를 안 붙이면 너무 가격이 싼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거 물건 파는 것도 어때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그래도 안 떨어지긴 했는데 다른 건 다 올랐는데 쌀값은 아직 유보 중이라면서요. 아니면 오히려 떨어졌거나.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앞으로 더 이 문제 많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은 쌀 소비량이 가면 갈수록 늘어요, 줄어요? 줄어요. 밀가루 소비량은 늘고 있고. 그러니까 쌀을 똑같이 이렇게 재배를 해도 예, 판매 가격이 오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냐면 똑같다라고 봤을 때 소비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뭐 할 거니까요? 줄어들 거니까. 그래서 아침 안 드시는 분도 많고 아니면 아침을 빵이나 어쨌든 다른 걸로 대체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뭐 가격이 싸고 비싸고 그게 왜 비싼지 왜 싼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별로 그런 건 뉴스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 안 보니까. 그래서 과거에 시험 문제에 이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다음 중 수입하는 요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세금은, 그래서 그 당시에 정답이 취득세였었어요. 취득세는 언제 내는 거죠? 내가 그 물건을 뭐 할 때요? 살 때 내는 거지 수입할 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입할 땐 여러 가지 세금이 붙고 내가 그 물건을 살 때, 우리가 사는 걸 취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살 때 내는 세금이 무슨 세예요? 취득세예요. 이거는 수입할 때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수입 후에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번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309페이지는 나중에 세무할 때 볼 거예요. 그래서 넘기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와주세요. 311페이지 대손세액공제. 그리고 제가 넘어간 부분은 세무할 때 볼 겁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이거예요. 대손의 뜻이 못 받는 돈, 세액의 뜻은 세금, 공제의 뜻은 빼줄게. 그래서 못 받은 돈에 대한 세금 뭐 해줄게? 빼줄게. 이걸 뭐라 그래요? 대손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돈 못 받았으면 세금 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못 받은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이걸 대손세액공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같이 보시면은요, 동그라미 1번에 파산, 네, 파산하면 돈 못 받죠. 그 다음에 2번에 강제집행해도 돈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망이나 실종해도 돈 못 받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안 좋은 상황 생기면 이런 좀 안 좋은 행동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망하게 되면은 돈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들어서 더 나오고 있죠. 최근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4번 회사 정리돼도 돈 못 받죠. 그 다음에 5번에 소멸시효에다 밑줄 치세요. 소멸시효가 뭐냐면 법정 기간이에요. 그래서 법에서 정해놓은 기간을 소멸시효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돈 못 받아요. 법에서. 그래서 과거에 저는 이거는 기자들이 좀 욕을 드셔야 되는데, 과거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참 그 갯돈이라고 있죠. 시장에서 갯돈 들고 도망가는 게 유행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꽤 많으신 분이 갯돈 들고 도망가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건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한 분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도망가셨어요. 한 5억인가 10억 들고. 근데 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갔느냐? 아들이 거기에 유학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조금만 하신 거예요. 법에 대해서. 참고로 갯돈은 들고 도망가면 5년이면 되거든요. 5년이 소멸시효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돈을 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서 5년 후에 입국했어요. 근데 입국하자마자 바로 잡혀갔어요. 왜냐면 이 소멸시효가요, 출국하시면 중지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5년인데 이분이 1년 있다가 외국으로 나갔어. 그러면 아직 4년 남은 거예요. 5년 후에 들어왔지만. 그래갖고 들어오자마자 잡혔어. 거기까진 좋아요. 그러면 그냥 뉴스에다가 갯돈 들고 도망간 A 뭐뭐씨 잡히다, 이 정도만 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 그지 같은 기자들은 어떻게 쓰냐면 내용을 다 얘기해요. 갯돈 들고 도망가면 5년인데
외국으로 나가시면은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들어왔지만 아직 소멸시효 기간이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요. 그러면 갯돈 들고 도망가신 분들 중에 외국으로 또 도망간 사람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5년이 지났어도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오죠. 왜요? 들어오면 뭐 할 거니까? 잡힐 거니까. 그러면 언제 들어오냐면은요, 돈 다 쓰고 할 거 없으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자극적으로 쓰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느 정도여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다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또 KBS 보다가 놀랬었던 게 그때는 저게 나왔거든요. 수표 있죠? 수표 복사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더라고요. 위조 수표 만드는 방법을. 그때 위조 수표범이 잡혔어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포토샵 들어가고 여기 0을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용지를 구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복사기 중에 저거 있잖아요. 컬러 복사기. 컬러 복사기에다 복사를 하면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또 다 알려주더라고요. 좀 너무 뉴스도 근데 사람들이 뉴스를 많이 안 보니까 자극적으로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몇 년이야? 이거는 다 달라요. 뭐는 몇 년, 뭐는 몇 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비가 6개월인가 1년인가 학원비였나? 학원비가 3년인가? 정확하게 저도 몰라요. 이거는 상법 쪽에 있어서.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소멸시효 지나면 못 받아요. 근데 저희 시험은 6번이 제일 잘 나와요. 6번에 별표 3개. 무슨 발생일이요? 부도 발생일. 그래서 우리가 수표나 어음은 부도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6개월. 그래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돼요. 몇 개월이 지나셔야 된다고요? 6개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수표나 어음이 부도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주냐면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청산 기간이라고 있어요. 청산이라는 게 회사 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개인이 망하는 거랑 법인이 망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데 법인이 망하면은요, 법인이 갖고 있었던 재산 있죠. 뭐 토지라던가 부동산이라던가 아니면 뭐 채권이라던가 이런 거 갖고 있었던 걸 다 팔아요. 팔아갖고 일단 갚을 수 있는 거를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대략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법에서 수표나 어음이 부도났는데 6개월이 되도록 못 받았어. 그러면 더 이상 받을 돈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청산기간도 지났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 6개월 이후부터는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6개월. 저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30만원에다가 밑줄 치세요. 요 30만원을 일명 소액채권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뭐 소액채권이 이거보다 크긴 한데 어쨌든 일단 부가세법에서 요 30만원이 작은 금액이라고 보는 겁니다. 참고로 개인한테 30만원은 큰 돈입니다. 지금 친구한테 30만원 빌려볼래요? 만만치 않을걸요? 아니면 길거리 가면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30만원 빌려볼래요? 못 빌릴걸요? 큰 돈이에요 우리한테. 맞죠? 근데 회사에서 30만원은 아주 큰 돈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회사에서. 그래도 국가에서 이 세법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30만원이라는 돈을, 30만원도 안 되는 돈, 20만원이라고 볼게요. 20만원이라는 돈을 6개월이 넘도록 안 주네. 그러면 법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받을 확률이 낮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확률이 낮으니까 무슨 처리해라? 대손 처리해라. 그래서 거기 얼마라고 쓰여 있어요? 30만원인데 몇 개월 이상 경과한 거라고요? 6개월. 그래서 6개월이 넘도록 30만원을 못 받았네. 그러면 이 돈은 받을 확률이 높다, 낮다? 낮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기의 제한 보시면 10년에다 밑줄 치세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을 앞으로 괴롭힐 겁니다. 공부 말고 실무에서. 원래 대부분 서류들은 5년이었거든요. 대부분 다 5년이었어요. 그러니까 5년 지나면 없애도 되고 막 이랬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 영수증이나 이런 걸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컴퓨터에 보관을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나 이런 거 보관 기간이 몇 년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10년 동안은 보관을 하고 계셔야 돼요.
과거엔 5년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10년 이런 식으로 5년짜리 10년 이렇게 지금 넘기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기본적으로 다 몇 년은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10년은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10년이 되면은요, 안 좋게 얘기하면 국가에서 국세청이나 이런 데에서 조사를 몇 년 안에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10년 안에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5년이니까 5년만 지나면 서류 다 없애버렸어요. 뭔가 좀 찝찝한 회사들은 이거 갖고 있으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이 기간이 이제 앞으로는 몇 년으로 바뀔 거예요? 10년으로. 근데 아직은 기본적인 서류는 5년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게 10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웬만한 서류들 다 10년 동안은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나갔는데 서류 없대. 그러면 이거 국세청에서 두드려 맞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없으면 없는 대로 세금을 더 내세요. 이렇게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은 이제 10년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대손금액 곱하기 110분의 10. 그리고 앞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시면 대손금액 곱하기 몇 분의 몇이요? 110분의 10. 그러면 이 대손금액은 부가세 포함일까요? 부가세 별도일까요? 아까 제가 110이면 뭐라 그랬어요? 부가가치세 포함이 뭐라고요? 부가세 포함. 그래서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110이 나오면 무조건 부가세 포함이에요. 부가세 별도일 때는 몇만 나와야 돼요? 10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10이 나오냐 110이 나오냐 거기에 따라서 여기 부가세 포함이냐 부가세 별도냐 그 정도는 시험 볼 때까지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실무에서도 중요하거든요. 회사 가셔서도 110분의 10이냐 아니면 100분의 10이냐 이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110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의 차이점도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 조금 보고 또 쉴게요. 그리고 아마 조금 남아있는데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오늘 실기를 조금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일부터는 무조건 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시험 볼 거니까 다 나오시고요. 시험 보는 날이 몇 번 있어요. 한 5번인가 6번 더 봐야 돼요. 저희가 시험 볼 게 좀 많아서. 일단 첫 번째 보시면 거래징수에다가 밑줄만 쳐놓으세요. 시험은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징수는 뭐냐면 거래를 할 때 세금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무슨 징수라고 해요? 거래징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건 살 때 돈 내죠. 맞죠? 근데 그 돈 안에 부가세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하면서 세금을 징수한다. 그래서 무슨 징수라고 해요? 거래징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부에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면 내가 옷을 샀는데 10,000원이래. 그럼 그냥 10,000원 내죠. 네.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세금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예요. 무슨 세라고요? 간접세. 간접세의 특징이 뭐냐면 피부에 잘 와닿지 않아요. 관심 있는 사람 빼놓고. 우리 기름 넣죠. 기름값에 뭐 들어있어요? 기름값도 있지만 세금도 거기에 많은 부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기름 넣을 때 이 금액이 다 기름값이라고 생각하지 이 안에 세금이 얼마야 이런 건 고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간접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간접세 올리기는 쉬워요. 왜냐면 간접세 올렸을 때 사람들이 그냥 가격이 올라갔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세금이 올라갔어 라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직접세를 지금 국가에서 계속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법인세 떨어뜨리겠다, 그 다음에 뭐 부동산 관련돼서 세금 떨어뜨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 계속 나오냐면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직접세거든요. 직접세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좀 와닿아요. 왜냐면 내가 내던 세금이 줄어들었어. 이런 건 피부에 와닿잖아요. 근데 이 간접세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단점이 관심 있는 사람들 빼놓고는 그냥 내가 돈을 낸 거지 세금을 낸 건 아니야 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2, 3년 안에 간접세 중에 뭔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 2, 3년 후에는 세금이 덜 거칠 거거든요.
왜냐면 일단 지금 제일 문제 중에 하나가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취득세가 많이 안 내잖아요. 가면 갈수록 더. 네. 그 다음에 법인세 줄이고 있죠. 그럼 법인세 줄어들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앞으로 경제 덜 좋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 건데, 그러면 소비 관련된 세금을 걷는 금액도 뭐 할 거예요? 줄어들 거야. 그러면 뭔가는 만져야 돼요. 왜요? 세금은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올해는 괜찮아요. 네, 올해는 연초에 걷어놓은 게 너무 많아서 올해는 끄떡없다라고 하는데, 한 2, 3년 후에는 어쨌든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왜냐면 계속 세금 지금 깎아주고 있잖아요. 이 깎아주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지라. 그 다음에 그 밑에 세금 계산서에 별표 3개. 그래서 세금 계산서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사업자, 사업자. 이거 조금만 더 보고 쉴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는 업자끼리끼리 봤는데 거기 보시면 과세사업자가 있고 면세사업자가 있어요. 이거 저번 주에 써드렸었는데 한 번 더 쓸 거예요. 과세사업자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외울 거예요, 우리. 요거는 개인만 되고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 그 다음에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 발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예요. 요거는 그 외우시라고 나눠드린 2장짜리 마지막 페이지인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과세자는 요거를 발행하실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뭐 발행할 수 있다고요?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여기 면세사업자는 요거 발행할 수 있어요. 뭐요? 계산서. 참고하시고. 이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그 내가 어느 쪽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발행할 수 있는 게 달라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요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4,800만원. 그래서 4,800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고, 4,800만원보다 적으면 뭐만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영수증만.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물건을 샀는데 세금계산서 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영수증밖에 못 준대. 그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요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여객운송업 같은 경우. 그래서 택시 타고 택시 아저씨한테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왜냐면 여객운송업에서는 누구만 발행해줄 수 있다고요? 네, 전세버스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업종들한테 가갖고 대한항공에 전화해서 세금계산서 주세요 이래도 안 되는 거고. 왜냐면 발행을 하지 말라고 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도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업종이냐, 얼마 버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다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까지만 보고 쉴게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31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두매. 그 다음에 5년 보관에다 밑줄 치세요. 제가 아까 원래는 5년인데 10년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죠. 근데 아직 세금계산서는 몇 년 보관이에요? 5년 보관이에요. 그리고 두매인데 요 두매가 뭐냐면 공급하는 자랑 공급받는 자. 그러니까 사고 팔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는 사람 한 장, 파는 사람 한 장. 이렇게 두 장을 발행해서 서로한테 한 장씩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두 장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파는 사람도 세금 신고하고 사는 사람도 세금 신고하거든요. 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매수랑 금액이 맞아야 신고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거 어떻게 이 사람이 신고를 잘했냐 못했냐 확인하냐면 이런 경우예요. 내가 만약에 A라는 회사랑 5매에 5천만 원을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신고할 때 A 회사에다가 5매 5천만 원 이렇게 신고하거든요. 그러면 A 회사도 우리 회사 이름으로 해서 5매에 5천만 원을 신고하면 우리는 신고 잘한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는 5매 5천만 원이라고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6매 6천만 원이래. 그러면 우리는 신고를 잘못한 회사가 되는 겁니다. 왜요? 서로 안 맞잖아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해 봤더니 양쪽 중에 한 군데에서 실수한 것 같아. 그러면 우편물이 날라오거나 전화가 와요. 너네 잘못했다고. 그러면 왜 잘못됐는지 확인을 해서 세무서에 가서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소명 못하면 세금 더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잡는 거지 그 많은 회사들을 국가에서 어떻게 다 잡아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한 회사당 한 장만 주고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막 몇십 장, 몇백 장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서로 크로스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이서 만나갖고 갔네 그러면 너네는 잘한 사람. 근데 둘이서 만났는데 뭔가 안 맞아. 그러면 너네 두 회사는 신고를 잘못한 회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실수할 일이 거의 없는 게 요즘엔 이거 발행하거든요. 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인터넷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데 이걸로 발행하기 때문에 실수할 확률이 적어요. 왜냐면 이거는 국세청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에 들어가서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랑 몇 매 주고받았나 데이터 뽑으면 거기 다 나와요. 그러면 거기 개수랑 내가 신고한 개수랑 어떠면 되죠? 같으면 나는 신고 잘한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신고를 할 때 실수할 확률은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근데 그게 무슨 세금 계산서 때문에 그래요? 전자세금 계산서. 요건 다음 시간에 나와요.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40분까지만 쉴게요. 그래서 40분까지 쉬고 쪽지 시험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진도 조금 더 나가고 그 다음에 저기 뭐지 실기는 내일 할게요. 그래서 실기 하기 전까지 오늘 마무리를 쳐야 돼서 조금만 쉴게요. 죄송합니다.